오늘 시간에는 월가 트렌드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이 디렉시온의 전무님 모셨습니다. 김희중 아시아산업 전무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디렉시온 하면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속슬과 같이 이 여러 가지 레버리지 ETF 사랑받고 있는 하우스인데 이 주요 상품들 최근 트렌드 어땠습니까? 일단. 지난 한 달간 정도를 이제 요약해서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음. 시장이 지난 한 달간만 놓고 보자면은 거의 횡보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몇 달간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고 레버리지 상품들도 많이 이제 수익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조금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테슬라 관련된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많았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이제 좀 판 사람들,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걱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판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또 하나 살펴야 되는 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커브가 좀 내려갔다가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단기채 금리는 좀 빠지고 국채 금리가 미국의 장기채 금리는 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 구성 변화들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백악관 말 좀 잘 듣는 분들이 올 가능성 높고 그래서 인플레가 좀 내려갈 것 같은데 금리는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뭐 정부가 연준을 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되면 네. 뭐 단기 금리는 정부가 압박하는 대로 빨리 내려갈 수 있겠지만 장기는 그만큼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더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다시 원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금리 커브가 정상화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금리가 높고 2년, 3년 정도 금리가 되게 낮고 예. 그다음에 또 장기 금리가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초단기 금리가 낮고 점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되면 그런 것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소형주 이런 것들이 수혜를 아무래도 많이 받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 소형주가 S&P 500을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러셀 잘 나갔죠? 예. 네네, 러셀 2000이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형주들이 아무래도 부채가 전반적으로 단기 금리에 많이 몰려 있어요. 소퍼 금리를 포함해가지고 좀 더 단기 금리에 소형주도 부채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 대형주들은 S&P 500에 들어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 금리 쪽에 부채가 걸려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소형주들한테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뭐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면서 단기 금리가 빨리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만큼 소형주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좀 해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는 그럴 수 있고 또 하나 저희 실시간 댓글 보니까 아니 이제 금융주 상투 온 것 아닌가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관점에서라면 금융주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디렉시온의 관점이시라는 거죠. 네, 뭐 저희 관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숫자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 플랫폼을 포함해서 레버리지 ETF 이 시장 전체를 보면은 금융주, 소형주, 테크 이쪽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런 쪽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쪽에 이제 수혜를 금융이나 뭐 소형주 같은 것들이 금리 커브 정상화에 대한 그런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디렉시온 같은 좋은 하우스는 뭐 상품도 개발하고 ETF 운용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 시장을 보는 보고서라든가 뭐 뷰들이 많이 공유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좀 이거 주목할 만하다 하는 내부 시각들도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수합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큼직큼직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받아봐요. 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제 헤지 펀드들을 한 1000개, 980개 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난 2분기에 13F 공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이 바뀌고 어떤 섹터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재미있으셨어요? 일단 가장 재밌었던 건 이제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식 중에
이제 테슬라가 있고 팔란티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상위 리스트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빅테크 주식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 980개 보고서 중에 그러니까 상위 종목, 주식 중에? 상위 종목에 테슬라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 리스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던 주식들이 테슬라랑 AMD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갔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그렇고 실적 나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뭐 워렌 버핏도 그렇지만 헤지 펀드들도 2분기에 폭락한 다음에 많이 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플로우가 그쪽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테슬라랑 AMD가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레버리지랑 이제 공매도 비중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평균이고 그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평균인데 95% 이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 예. 얘기는 이제 그만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는 레버리지도 그렇고 쇼트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상당히 지금 다 혼재되어 있지 않나.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누려보자라고 하는 지금 헤지 펀드들의 속성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테슬라가 다시 헤지 펀드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쇼포지션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테슬라 투자자분한테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팔란티어도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팔란티어 아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이브로에 나오는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팔란티어가 순위권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4위입니다. 예, 네. 국내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너무 재밌는 거 없었습니까? 팔란티어는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헤지펀드 리포트에서 예, 공매도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주식 1위로 나와요. 이럴 수가. 그리고 이제 예. 2위가 팔로알토라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예. 업체가 나오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네네네.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PER 숫자가 거의 500이 넘게 나오고 예. 해서 근데 주식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예전에 테슬라도 그랬지만 테슬라도 예전에 PER 숫자가 막 1000이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주식들이 이 정도 PER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인다고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센티멘트라든가 뭐 작은 시장의 어떤 뭐 뉴스들 아니면은 테크니컬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테크니컬 밸류에이션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중에 그 피보나치 같은 것들도 예. 있고 이동 평균선 아니면 뭐 민 리버전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뭐 피보나치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동 평균선 같은 것들을 보면 일단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지난 1년 정도 동안 한 번도 그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예. 심지어는 그 갭이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 뜻은? 그 얘기는 예. 엄청나게 달려왔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예. 최근 고점에서부터 피보나치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은 실제로 그 라인에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피보나치 라인에 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한 밸류에이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란티어 주식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약간 기술적인 분석 테크니컬하게.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도 일반에 공개 안 됐던 중요한 정보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 방송은 조회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도움 말씀의 김희중 디렉시온 아시아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